안녕하세요. 필름 메이커스입니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의 임원지휘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건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한 것인데요. 2023년 말 양사가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작년 11월 CJENM과 티빙이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웨이브와 체결하고 12월에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 결과가 6개월여 만에 나온 것입니다. 공정위에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는 OTT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OTT 사업을 하고 있는 티빙과 웨이브의 수평결합, 티빙과 웨이브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CJENM과의 합병으로 인한 수직결합, 웨이브의 최대 주주인 SK스퀘어가 속한 SK그룹의 통신사 SK텔레콤과 IPTV, SK브로드밴드 등 결합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와의 혼합결합도 일어나는 등 다양한 종류의 기업 결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경쟁 OTT 간 수평결합으로 인한 요금 인상 우려만을 인정하여 통합 OTT 서비스가 출범하기 전까지 티빙과 웨이브의 기존 요금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고, 통합 OTT 서비스가 출범할 경우에도 기존 가격대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수직 결합으로 인한 봉쇄 효과, 혼합 결합으로 인한 경쟁 사업자 배제 등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네이버와 제휴를 맺고 월 7,000원인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를 네이버 멤버십 월 4,900원으로 제공하는 넷플릭스와 월 7,980원인 쿠팡 와우 회원에게만 서비스되던 쿠팡 플레이를 쿠팡 무료 회원에게도 광고 시청을 전제로 오픈한 쿠팡 등 실질적인 요금 인하 경쟁 중인 현 OTT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요금제 유지 권고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준 티빙과 웨이브의 시장 점유율을 합하면 1위 넷플릭스와의 격차는 이용자 수 기준 0.4%로 줄어들게 되고, 이용시간 기준으로는 오히려 7.7%를 앞서 새로운 1위 OTT가 됩니다. 하지만 또 OTT의 중복 가입자가 30% 미만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합병 이후에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새로 출범하게 될 통합 서비스 일명 KOTT는 새 정부의 제1번 공약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한 대표 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합병을 통한 KOTT 앞에는 마냥 꽃길만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티빙과 웨이브는 2024년 기준 합산 영업 손실이 1,000억 원에 달합니다. KOTT는 시작부터 엄청난 적자를 떠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2023년부터 4년간 3조가 넘는 금액을 우리나라에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주연 배우 출연료 상한선을 회당 4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수익성 개선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넷플릭스도 이런 상황인데, 합병으로 KOTT의 덩치가 커진다고 해도 넷플릭스와의 자본 경쟁에서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KOTT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KOTT는 고액의 출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 마케팅 중심의 콘텐츠 대신 다양한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략을 통해 스타 파워 대신 크리에이터 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OTT는 넷플릭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플랫폼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KOTT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구독자를 모으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천문학적인 제작비를 들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넷플릭스의 모델은 KOTT에 맞지 않습니다. KOTT는 한국의 창작자들이 각자의 개성을 살린 작품들로 채워 콘텐츠의 다채로움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장한 창작자는 좋은 작품으로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낼 수도 있고, K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넷플릭스와는 다른 결의 콘텐츠들을 선보이고, 이는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언론이 KOTT가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을지에만 관심을 갖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KOTT의 역할은 단순히 양적으로 넷플릭스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시장을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질의 콘텐츠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으로 글로벌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KOTT는 한국적인 콘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덩치가 조금 커졌다고 규모로 승부하려는 생각을 한다면 일찌감치 접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름메이커 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